어느 마을 봉식이라는 산에는 많이 늙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어두워져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의 집에는 아내 몰래 통하였던 한 여종이 있었는데 여보, 간만에 우리 거사를 한번 치러야겠어. 안 들리오. 아니 부부끼리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면 누구랑 한다 말이오?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올라오시오. 아이고 피곤하다. 저 엠뱅할 인간이 귀 안 들리는 거? 이럴 땐 꼭 티를 내. 늦은 밤 아내가 잠든 사이에 슬그머니 일어나 그는 여종의 방으로 향하는데 억분아? 나다 억분아? 우리 귀염둥이. 아, 저 인간 또 왔네. 이제 당하지 않는다. 마님 와보셔요. 주인 어르신이 절 또 건들려고 왔어요. 마님 빨리 오셔요. 우리 예쁜이. 자 우리 오랜만에 극락으로 가볼까나. 극락은 개뿔. 매번 지만 좋다가 끝나면서. 이제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마님 빨리 오셔요. 그때 봉식의 아내가 나타나는데 이 인간이 아주 피똥 싸고 싶어 환장했구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빨리 나와 이 인간아. 거 참 희한하네. 분명히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왔는데 내가 옥분이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 귀신같이 알아듣고 온단 말이야.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네. 그런 예민한 부인이 신기해 봉식은 친구에게 이 사실을 글로 전하는데 이복의 친구. 내 아내는 참 신기하다네. 밤중에 분명히 깊이 잠들 걸 알고 슬그머니 나와 여종의 방으로 가는데 글쎄 내 아내는 어떻게 그렇게도 번번이 잘 알고 귀신같이 깨어 달려오는지 알 수가 없네. 참 신기하구려. 이 사실을 이미 전에 들어 알고 있는 친구는 그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어느 절에중이 있었는데 권모술수에 능하며 사기도 치는 이였다. 거처하는 절은 마을에서 멀지 않아 수시로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과도 친했는데 마을에 아까 김가, 이가 세 사람과 친했는데 이들은 모두 관직에 있었으며 그 부인들과도 잘 알고 있었다. 하루는 세 부인에게 특별한 두부를 준비해 올리겠다고 초대하는데 세 부인을 맞아 법당에 안내하면서 이르기를 무릇 절에서 먹는 음식은 반드시 먼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 다음에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 부인께서는 먼저 부처님께 예를 올리소서. 이 말에 따라 세 부인은 합장하여 절을 올리니 우리 절 두부를 먹으려면 부처님 앞에 배례를 올려야 할 뿐만 아니라 평생 숨기고 있던 일을 부처님께 낱낱이 고해하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의 비밀을 다 아시기에 만약 숨기는 일이 있으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들은 세 부인은 서로 난처한 기색을 드러내는데 이때 불상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세 부인은 들어라.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으니 숨김없이 내 앞에서 털어놓아야 하느니라. 중은 동자승 하나를 미리 불상 뒤에 숨겨두고 중이 신호를 하면 목소리를 변조해 말하라 시켜놓았었다. 부인들은 정말 부처님이 계시하는 소리로 알고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보다 털어놓는데 먼저 아까의 부인이 이야기한다. 저는 시집 오기 전 처녀로 있을 때 끓어오르는 추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옆집 총각과 매일 집 뒤편에 숲속으로 들어가 서로 즐겼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니 모친이 알고서 이 일을 숨긴 채 빨리 혼인시킨 겁니다. 그래 알겠다. 내 이미 다 알고 있으니라. 다음으로 김가의 부인이 말하는데 저는 처녀 때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사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유혹하며 여자가 나이 들어 시집을 가려면 반드시 연습을 해가지고 가야 잘 견딜 수 있다고 꾀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여인들이 다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시집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그만. 저도 모르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낳게 됐고 저희 모친이 애가 없던 부부에게 아이를 보내고 비밀로 하고 저를 혼인시켰습니다. 그래, 내 그 사실도 다 알고 있는 바로다. 마지막으로 이가의 부인이 말하기를 저는 처녀 때 남자를 접해 본 적이 없어 두 여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시집 온 후에 남편의 친구가 집에 드나들며 스스럼 없이 지내가 보니 어느 날 저를 유혹해 정을 통했습니다. 지금 아들의 아비가 바로 그래, 그 일도 이미 다 알고 있도다. 부인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중에 말하기를 부인들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네, 이제 새 부인의 일을 각 남편들에게 모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리 아시지요? 이에 세 부인은 중에게 빌고 비는데 그렇다면 부인부터 잠시 저를 따라 방으로 오시지요. 그 후로 중은 세 부인에게 쌀이며 떡이며 반찬이며 얻어먹으며 배불리 지냈다고 한다. 금자는 과부가 된 친구 명란이를 찾았다. 외로울 거란 생각에 그녀의 얼굴이 밝아 다행이었는데 잘 지내고 있나 보네? 요즘 어때? 그냥 그럭저럭 살만해. 오랜만이네. 먹고 사는 건 어때? 서방님이 많이 남겨주시고 가서 괜찮지. 이것저것 하면서 먹고 살만해. 다행이다, 얘. 그때 머슴들이 지나가는데 못 보던 얼굴이네. 응. 사내들이 좀 부족해서 더 드렸어. 쓸만해. 아, 그렇구나. 근데 허연 놈이 일을 잘해? 아님 검은 놈이 일을 더 잘해? 그러자 명란이 속삭이는데 그게 말이야. 돌쇠는 힘이 아주 좋아. 덕쇠는 기술이 아주 좋아. 어머머. 난 그거 물어본 게 아닌데. 그래서 외로워 보이지 않았구나. 그래,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그럼 뭐해? 다 부질없어. 응? 왜? 둘이 합쳐서 3분도 안 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어느 마을 인심 좋기로 소문난 아씨 춘희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여종 5월이를 무척이나 아꼈는데 그나저나 5월이 시집을 잘 가야 할 텐데. 내가 한번 엮어 볼까? 5월아, 네, 아씨. 너 혹시 만나는 사내는 있느냐? 아이고, 아씨. 남정네 꼬랑내 한 번 못 맡아봤습니다. 아이고, 순진한 것. 그래, 어떤 사내가 좋더냐? 저는 그냥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저한테 잘해주면 되지요. 으이그,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것. 남정네는 자고로 밤에 불끈불끈. 아니다. 내가 알아보마. 춘희는 착실한 사내 덕세와 강세를 불렀는데 그래, 너희들은 일도 잘하고 돈도 착실하게 모았을 것이고.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구나? 괜찮은 처자가 있어야 가지요. 내가 너희 둘 중에 한 명에게 5월이를 보내줄 생각인데. 정말인가요? 내가 남정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덕세야, 너는 밤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자세가 몇 개라고 생각하니? 아, 저는 남자가 위 하나밖에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그럼 강세야, 너는 몇 개라고 생각하니? 아, 방금까진 40개였는데
덕새 말을 들으니 41개가 되네요. 뭐라고? 그렇구나. 그럼 덕새는 내일 5월이를 만날 준비하고 강새는 이따 내 방으로 건너오거라. 허풍이면 혼날 줄 알거라. 말숙이는 혼인의 시집 가서 보니 자신의 서방이 어리석어서 손님이 와도 인사하는 법을 몰랐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리숙한 서방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인사하는 법을 모르면 사람 노릇을 못하고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배워서 그렇게 하시지요. 어떻게 말이요? 말숙이는 처음 편안하시지요? 부터 시작하는 인사법을 차례로 끝까지 불러주었다. 이에 서방은 몇 번을 따라 하더니 워낙 건망증이 심해 딱 외우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말숙은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데 서방의 쌍방울에 끈을 매달아 놓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손님이 오면 내가 밖에서 이 끈을 한번 잡아 당길 테니 그때 편안하시지요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2번 당기면 앉으시지요 하고 말하십시오. 그래서 손님이 앉으면 3번째 잡아 다닐 테니 담배 피우시지요 하십시오. 다음 4번째 잡아 다니면 술 한잔 하시지요 하고 하시고 5번째 잡아 다니면 술상을 차려오거라 하시면 제가 알아서 술상을 차려 나갈 테니 함께 마시고 놀면 됩니다. 아, 그거 참 쉽구려. 그리고 며칠 후 친한 형님이 집을 찾아왔는데 말숙이 끈을 잡아당기자 편안하시지요. 부터 시작하여 술상을 차려오거라. 까지 실수 없이 잘하게 됐다. 말숙은 기특한 남편을 위해 흐뭇해하며 술상을 차리기 시작하는데 손에 쥐고 있던 노끈을 소뼈다귀에 묶어놓고 음식을 차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만 기르던 개가 와서 뼈다귀를 물고 잡아당기기 시작하는데 편안하지요. 앉으시지요. 담배 피우시지요. 술 한잔 하시지요. 술상을 차려오거라. 자네 뭐 하는가? 나 놀리는 건가? 편안하시지요. 앉으시지요. 이거 참 사람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지. 나 가겠네. 담배 피우시지요. 술 한잔 하시지요. 술상을 차려오거라. 어느 집에 부모를 잃고 둘이 살고 있는 자매가 있었다. 그런 그녀들은 온기를 놓쳐 모두 시집을 못 가고 있었다. 자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 사람들이 혼인에 신랑과 밤을 보낼 때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 어떠한 감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우리 집 여종인 춘봉이가 혼인에 살고 있으니까 잠자리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 어디 한번 슬그머니 물어볼까? 그렇게 둘은 여종을 불러 경험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아, 그게요. 그게 그 남정네는 말이에요. 그 무엇이냐 그 살덩어리가 달려있는데 그게 말이야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뼈마디가 막 사르르 녹고 사지가 탁 풀리면서 아주 골로 가는구나 하고 황홀해져요. 나는 밤마다 그 즐거움을 맛보는 재미로 살지. 그렇지 않았으면 고된 일에 벌써 저 세상 갔을 거예요. 이야기를 듣던 둘은 짐을 삼키며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질어질했다.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사내 하나 들여서 겪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거 좋은 생각이요. 이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던 덕파리가 있었는데
그에게 좋은 묘책이 떠올랐다. 바보 행세와 벙어리 행세를 하여 그녀들 앞에 서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오. 어머, 저자가 딱 우리가 원하는 사네요. 그래,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그렇게 둘은 사내를 집으로 데려가 배불리 밥을 먹이고 방 안으로 데려가는데 이게 뭐야? 별거 아닌데 그냥 물렁물렁 살덩인데. 그러게 별거 아니구만 뭐. 역시 소문은 소문이야. 아니네, 잠깐. 뭐야? 이거 뼈네, 뼈. 그거 참 신기하구만. 그렇게 한참을 진도가 안 나가자 덕파리가 말하기를 거참 그 동생은 거기 앉아 있어. 그리고 언니는 여기 누워. 참으로 답답하네. 내가 확실히 알려줄 테니까 잘 배워. 그렇게 자매는 바보이며 벙어리인 척한 덕팔에게 속았으면서도 여정의 말이 맞다고 즐거워했다고 한다. 어느 마을 뺑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성품이 매우 괴팍하며 남의 일에 대박 놓기는 좋아했다. 특히 이 사람은 본사에 있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든 가깝지 않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이 중매를 하는 경우에는 온갖 가머니서를 동원하여 성사를 시켰다. 과부 하나 있는데 살림을 잘해? 자네랑 딱 어울려. 그렇소? 근데 애는 몇이요? 애는 좀 많아. 5이야. 5? 아이고 안 되겠소. 갑자기 입이 6이 늘면 어떻게 먹고 산단 말이오? 자네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사내가 뭐 그거 가지고 쫄고 그래. 자식 잘 키우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자네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 키우는 재미를 몰라서 그래. 까불지 말고 오늘 밤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찾아가 봐. 시불. 저게 한볼탱이 터질라고 욕은. 그녀는 자기가 개입되지 않는 본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가 온갖 험담을 늘어놓으면서 성사되지 못하도록 배망을 놓는 게 특기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온다면 모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루는 건넌 마을에 본사가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뭐라고?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혼사가 논에 죽나고? 어림없지. 봉석이 이 자식이 무슨 놈이 있덜라. 아, 맞다. 소중이가 번데기랬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신부집으로 달려가는데 마침 냇물이 얼었다가 날씨가 풀려 얼음이 조금 녹고 있었다. 혼사를 저지하려고 달려가는 그녀는 얼음 탓에 징검다리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래, 조심히 건너면 되지. 하며 얼음 위를 살살 밟고 지나가는데 반쯤 건넜을 때 그만 얼음이 깨지고 그 밑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얼음 속으로 잠기면서도 그녀는 말하기를 아이고 분하다. 내가 죽으면 그 혼사가 반드시 성사되고 말 텐데 이걸 어쩌나. 내 죽어도 그 혼사를 못 막아 원통하도다. 그녀는 물에 빠져서도 온통 머릿속엔 온인을 못 막은 게 화가 났고 그런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했다. 어느 산골의 진수는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인과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한 사내가 하룻밤을 청하는데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 데다 아래 위치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은 재울 수가 없어.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다니다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이 시간에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냉정하게 말하지 마시고 딱하게 생각하여 하룻밤만 재워주시지요. 딱한 사정을 호소하니 선비는 차마 거절 못하고
사랑방에서 자기와 함께 자기로 하고 허락했다. 사내를 사랑방에 들여보내놓고 진수는 아내와 함께 안방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말하는데, 여보, 내가 요사이 갑자기 송편이 먹고 싶었는데 오늘 밤 송편 좀 만들어 나와 함께 먹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당신도 참. 사랑방에 손님이 함께 잘 터인데 어찌 우리 둘만 조용히 먹는단 말이오. 먹고 싶어도 오늘 밤은 참아야 합니다. 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잘 들어보시오. 긴 끈으로 내 쌍방울에 묶어서 그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쳤거든 가만히 그 끈을 잡아 당겨 흔들구려. 그럼 몰래 나와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어떻소? 그러자 아는 좋다고 응낙한다. 그런데 이 대화를 소금장수는 모두 듣고 있었는데, 자, 이제 잠자리에 드십시다. 진수가 먼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고 끈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진수가 잠들어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수의 쌍방울에 묶인 끈을 풀고 쥐고 있자 얼마 후 끈이 흔들리고 소금장수는 안방으로 다가간다. 임자,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립시다.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괜찮소.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먹으면 되니 어서 불을 꺼요. 거참 만나네. 아이고 만나? 그렇지요? 누가 찐 건데요? 그렇담 임자는 얼마나 만날꼬. 어머머. 그렇게 날이 밝자 주인장 재워주어서 고맙소. 다음번에 와서 꼭 신세 갚겠소. 소금장수를 보낸 진수는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게 궁금했는데, 아니 임자,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왜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요? 뭐라고요? 배불리 송편을 먹고 우리 서로 꽁냥꽁냥도 했는데 무슨 소리요? 뭐라고? 이 자식한테 당했네. 분하고 분하구나. 만식이는 술을 좋아했다. 한 번 술을 먹기 시작하면 사흘을 쉬지 않고 먹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그의 마누라는 그가 불만이었는데, 임자, 술 좀 더 가져와봐. 그만 좀 드셔요. 벌써 몇 번째예요. 어디 하늘 같은 서방이 말하는데. 잔소리 말고 빨리 받아와. 정말 술 좀 끊을 수 없어요? 당신 술만 안 먹으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술을 왜 끊어? 차라리 마누라를 끊지. 까불지 말고 빨리 술 받아와. 술 좋아하는 것 외에는 사람 좋아 그의 부인도 그를 미워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술을 담가놓고 보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술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었다. 몇 번을 번번이 그러기에 하도 이상하여 담근 술을 방 안에 놓고 방을 비워놓은 뒤 몰래 훔쳐보는데, 이제 겨우 4살밖에 안 된 아들 녀석이 술독을 열고 완전히 거꾸로 매달리시피 한 채 술을 빨아 마시는데, 한꺼번에 단독이나 해치우는 게 아니겠는가.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아내와 상의하는데, 우리 새끼가 필시 요물인 것 같네. 이대로 두었다가는 집안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야. 대가 끊기더라도 이대로 두면 안 되겠소. 만식이는 큰 술독에 6마리의 술을 빚어 익힌 다음 아이를 거꾸로 밀어넣고 뚜껑을 단단히 봉해 나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다음날 산에 데려가 부두려고 뚜껑을 열어보니 술을 다 마셔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는 게 아닌가. 아이는 흠뻑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만식이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비, 가서 김치 한 조각만 가져와 봐요. 이에 놀란 만식이와 부인은 아이를 해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 후로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완전히 끊고 담그지도 않았더니 아이 역시 술을 손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한다. 어느 마을 춘식이는 술을 좋아해 아내에게 실수를 많이 하며 살았고 그는 점차 건망증이 심해진 사내였는데 그 증상이 점점 심해져 하루하루 달라졌는데 일어나셨어? 뭐야?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이 양반이 까마귀 고기를 자셨나? 이제 마누라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아 맞다. 자네가 내 마누라지. 이거 참 왜 이렇게 요즘 깜빡깜빡 하는지. 얼른 식사하시고 일 나가셔야죠. 알았소. 그렇게 춘식이가 식사를 끝내고 집을 나서고 보고 싶어서 혼났네. 이쁜이, 이리 와보세. 아잉 부끄러워. 대낮부터 왜 이래요? 내 여자 내 맘대로 한다는데 왜 그래? 춘식의 부인은 춘식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이 여인과 함께라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을 텐데. 중은 묘책이 떠올랐다. 다음날 중은 춘식을 자신의 거처에 초대하는데 오셨습니까? 내 어쩐 일로 저를 이곳까지 부르셨는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남자한테 아주 좋은 술을 구했는데 저는 먹지 못하니 처사께 드리려고 계획했지요. 평소 신세도 많이 지고 해서. 무슨 신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드시지요. 그렇게 독한 술을 권하자 춘식은 골아떨어지고 중은 춘식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자신은 춘식의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잠에서 깬 춘식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데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이지? 내가 원래 중이었나? 이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렇지. 내 집으로 가보면 알 수 있겠지. 그렇게 춘식은 자신의 집을 기억해내고 찾아가는데 그런데 집에는 자신의 마누라와 한 사내가 있었는데 중은 가짜 머리를 붙이고 집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내가 원래 중이었구나. 그런 춘식은 자신이 중이었다고 생각하고 절에가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과부 명자는 하룻밤 신세지게 해달라는 스님의 부탁을 받는다. 홀로 사는 그녀는 거부하는데 신세 좀 지게 해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명자는 딱한 스님의 사정을 거절 못하고 방으로 안내한다. 따뜻한 아랫목은 스님께 내주고 자신은 윗목에 누웠는데 한밤중 스님이 몸부림치면서 명자의 배에 발을 올려놓는다. 왜 이러시지? 많이 피곤하신가? 명자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다리를 들어 바닥에 놓는다. 얼마 뒤 스님은 또다시 몸부림치면서 손을 명자의 가슴에 걸친다. 명자는 두 손으로 공손히 팔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명자의 아침밥을 얻어먹은 스님이 말하기를 집단 몇 단만 구해도 주시겠습니까? 제가 만들 물건이 있습니다. 명자가 마련해 오자 스님은 짚을 엮어 작은 섬을 하나 만들어준다. 제가 받은 대접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고 떠나간다. 집섬 안에는 쌀이 있었고 쌀을 뒤주로 옮겨 담아도 금방 다시 쌀로 가득 찼다. 그렇게 명자는 부자가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월매는 스님을 기다렸는데 마침내 스님이 월매의 집을 지나다 하룻밤 청하게 된다. 밤이 깊어도 스님이 다리를 올려놓지 않자 월매는 자신의 다리를 스님 배에 올려놓는데
스님은 월매의 다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바닥에 놓는다. 아이고 족발이야 뭐야? 월매가 몸부림치는 척하며 발을 스님의 가슴에 올려놓자 스님은 또 공손히 발을 바닥에 놓는다. 다음 날 아침밥을 얻어먹은 스님은 집단을 가져오라 했고 집으로 섬을 만들어 주고 떠난다. 그런데 섬 안에서 웬 사내가 나오는데 이런 은큼한 여인이요. 오늘부터 아주 살려달라 할 때까지 혼내주겠다. 받아라 나의 방망이를. 그렇게 월매는 원하는 쌀섬을 못 얻었지만 엄청난 사내를 얻게 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이긴 게 이긴 기분이 안 들고 진 것 같지? 아, 외롭다. 어느 마을 호랍이 장수는 하루하루 외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 친구 동철이를 만나는데 이봐 동철이. 그 과부 안양댁 있지 않는가? 그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어쩌지? 이 사람아, 포기해. 서방 잃고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 자네가 어떻게 해볼 여인이 아니오? 지조 있어서 남정네랑 말도 안 섞는다는 여자야. 거참 토실토실 빵댕이가 내 스타일인데 자네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주겠나? 잘 되면 내가 술 거하게 사겠네. 어떻게? 장수는 동철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될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지 뭐. 그리고 다음 날 계시오? 안 계시오? 무슨 일로 이런 이른 시간에 오셨소? 아, 그게 오늘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를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왔소. 소말이요? 갑자기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좀. 그때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어이 안 되지. 오늘 우리도 논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소를 빌려줄 수가 없네. 다른 집으로 가시게.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어찌 그 방에서 나오는가? 내가 내 집 방 안에 누워있지. 그럼 어디에서 누워있어? 남의 집 일 참견하지 말고 그만 썩 물러가시게. 아,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만. 빨리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겠네. 이 모습을 본 과부는 납득스럽고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왜 그런 거짓을 꾸미는 게요? 이복이 안양댁. 우리네 한평생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연약한 풀잎 같은 거라네. 그대가 아직 젊은 나이에 무엇 때문에 혼자 이 고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쯤 되면 마을에 소문이 다 퍼져서 어쩔 수 없다네. 피차 우리 둘 다 외로운 팔자니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에 과부는 크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루둘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응삼이는 주막에 들렀다. 대낮부터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주모! 주모! 예, 어서 오세요. 여기 탁주 한 사발하고 돼지고기 좀 내오소. 아, 잠시만 기다려요. 내가 맛있게 내오리다. 그렇게 술상이 나오고 응삼이는 3병의 술을 조졌다. 어이 주모 이리 와보소. 네, 무슨 일이요? 이거 왜 이렇게 술이 맛이 없어? 이런 맛없는 술을 팔고도 돈을 받을 생각을 한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 술 맛이 어떻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3병이나 마셨어? 거 트집을 잡고 난리요? 아니 내가 그럼 거짓말이라도 한단 말이야?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다고 하지. 그렇게 둘은 돈을 내라 못 낸다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난다. 아니 왜 그러시오? 왜 대낮부터 그렇게 싸우고 계시오? 두 사람은 상황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모, 나한테 술 한 잔 가져와 보시오.
내가 한번 맛을 보고 두 사람 중 누가 옳은지 판결을 내리겠소. 그렇게 주모가 술을 내오자 사내는 술잔을 입에 대더니 반도 못 마셨다. 아이고, 맛이 하나도 없네. 무슨 술이 맹탕이네. 아이고 정말요?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 내 술값은 안 받겠소. 허허, 내 말은 듣지도 않더니 참. 그렇게 응삼은 자리를 뜨는데 아따, 만나게 잘 먹었다. 배부르구만. 그래, 이제는 내 차례네. 저기 옥춘이네 주막 가세. 나는 내 병을 조질 거네. 그러게 친구. 어느 마을 두만이라는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거짓말을 잘했다. 마을 사람들을 그를 거짓말쟁이라 불렀는데 하루는 그가 볼 일이 있어 저작거리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어느 양반집 사내를 마주치게 된다. 어이, 자네가 그 유명한 두만이라는 사내인가? 예? 유명한지는 모르겠고 제가 두만입니다만. 자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던데. 여기서 거짓말 하나만 해보고 가거라. 이에 두만이 답을 하는데 지금 소인이 무척 바쁜 일로 급히 가야 하기에 나리와 얘기하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뭐라고? 급히 갈 곳이라니? 그곳이 어디인가?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환곡을 나눠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이에 사내는 놀라종에게 말하기를 지금 관아에서 환곡을 나눠준다고 하니? 너도 가서 큰 자루를 가지고 저자를 따라가 곡식을 받아오너라. 예나리. 그렇게 두만을 따라 종은 관아로 향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종이 빈자루를 들고 주인과 마주치는데 곡식은 어디 두고 왜 그냥 오느냐? 애초부터 관아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허허, 뭐라? 그때 두만이 다시 지나가는데 어이, 너는 왜 없는 일을 꾸며서 괜한 헛걸음하게 만드느냐? 아나리, 나리께서 거짓말을 해보라고 분부하셔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꾸짖으시면 어찌합니까요? 이에 사내는 황당해하며 내가 당했구나. 하하. 그런데 너는 또 어딜 가느냐? 아, 지금 매월이라는 기생이 소인을 품어준다길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얀 놈! 매월이는 그 돈 많은 양반들도 품지 못했는데 또 거짓을 말하네? 고얀 놈이로다. 그리고 얼마 후 자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렸잖아. 아, 웬 양반놈 하나랑 입씨름 하느라. 우리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 어느 마을에 사는 춘자는 서방을 일찍 보냈다. 그녀는 홀로 삼형제를 키웠는데 내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다. 산에 구실 잘해서 장가를 빨리 가는 게 이 어미를 도와주는 게야. 그러니 허튼 생각 말고 그것만 생각하고 살 거라. 그렇게 세 아들은 춘자의 말대로 착실하게 자라 셋다 화목한 가정을 차리는데 어느 날 그녀는 장남을 불러 말하는데 이제 너희들 모두 잘 자라서 가정을 갖게 되었으니 내 할 일은 모두 끝난 것 같구나. 이제 서방님 보기도 미안하지 않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앞으로 외로운 세월 함께해줄 사내 만나 재혼하여 내 인생 살 것이니 너희들은 화목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해라. 춘자의 말에 장남은 놀라 말하는데 어머니, 소자들이 평안하게 잘 받들어 모시겠사오니 재혼이란 말은 거두어 주시지요. 저희들이 노력해 먹고 살 걱정도 없는데 왜 굳이 재혼을 하신단 말입니까? 이에 춘자는 말하는데 잘 들어라. 너희들은 밥을 먹는 그 윗입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자를 보거라. 그 글자도 아래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러니 더 이상 날 말릴 생각 말거라.
어느 마을 말빨로 먹고 사는 사내 덕출이가 있었다. 하루는 길을 가다 급동이 마려웠는데 아이고 뭐야? 아까 먹은 홍어삼합이 잘못됐나? 이거 지리겠는데. 도저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구나. 그는 어느 양반댁 앞에 섰는데 계십니까? 누구 안 계십니까? 누구시오?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 똥이 마려워서. 뭐야, 이 미친놈.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저 잠시 문 좀 열어보시오. 그때 양반댁 여종이 문을 여는데 내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똥이 마려워 죽을 것 같소. 내 한번 신세 질 수 있겠소? 아니들 말씀이요. 어디 처음 본 사람을 집으로 들이고 또 측간까지 내준단 말이오. 주인마님 아시면 큰일 날 일이오. 내가 30전 드리리다. 제발 처지 좀 봐주시오. 은혜 꼭 갚으리다. 여정은 마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웃다 싸게 만들고 보내면 30전을 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덕출이를 집 안으로 들여 직간으로 안내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덕출이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마님 오시면 나는 그냥 쫓겨날 텐데. 이보시오. 적당히 끊고 빨리 나오시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오. 아니 볼 일은 다 보았는데 돈 내고 직간을 세냈으니 그대로 앉아있는 거라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이 잡놈아 빨리 안 나와? 못 나가. 때려 죽여도 못 나가. 그렇게 둘은 문 하나를 두고 싸우다 여정은 결국 이보시오. 그렇다면 내 그 돈 돌려드릴 테니 빨리 나오시오. 시원하다 시원해. 그리하여 덕출은 또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원하게 신세지고 떠났다고 한다. 젊은 과부 춘애는 아이도 없이 서방과 사별하였고 어린 여종 하나를 데리고 어려움을 참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여정의 어미가 병이 나 어미의 집에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춘애는 밤에 텅 빈 집에서 혼자 잠들기가 무서워 이웃집 순심이에게 찾아가는데, 성님, 이래저래 해서 혼자 자기 무서운데 형님 내 덕세 좀 하룻밤 보내어 마루에서 자게 해주시면 안 되겠소? 뭐 그러지. 그놈이 멍청해도 힘은 세서 누가 함부로 들이닥치지 못할 게야. 그렇게 춘애는 덕세를 마루에 재우고 방 안에서 잠을 청하는데 밤이 깊자 소피가 마려워 변소에 가고 싶었다. 그렇게 방에서 나오자 방문 앞에 덕세가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한창 젊은 나이의 덕세는 불끈불끈 남성미를 뽐내고 있었다. 어머머, 저게 뭐야? 구렁이를 왜 옷안에 넣었지?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춘애는 오랜만에 남정네를 보고 마음이 동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변소에 다녀온 춘애는 자고 있는 덕세의 배에 올라가 보기로 하는데 가뭄이던 내 마음에 홍수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돌아오지 않자 춘애는 순심이를 또 찾아가서 덕세를 하룻밤 더 부탁하는데 덕세야 오늘 밤도 동생 집에 가서 집 잘 지켜주고 오너라. 싫습니다, 마님. 그 집에 가서 잠 자기 싫습니다요. 뭐라? 왜 그러느냐? 그 마님의 댁에는 다른 그릇은 많은데 요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그 마님이 제 배를 요강으로 착각했는지 소피의 제 옷이 다 젖었습니다. 그 마님이 무안해할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또 제 옷이 젖으면 어떡합니까요? 어느 마을에 사는 덕팔은 짐승 가죽으로 주머니를 만들어 파는 사내였다. 그의 아내는
곱기로 소문이 났다. 어느 날 선비 봉달은 그를 찾아가 가죽 주머니 하나를 부탁하는데 이보게, 내 소중이가 너무 크고 거대해서 걸어 다닐 때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사슴 가죽으로 내 소중이 주머니 하나만 만들어 주겠는가? 일부러 집안에 있는 그의 아내가 듣도록 크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리. 제가 아주 큰 주머니로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혹시 쇳내가 없더라도 제 아내에게 말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덕팔의 부인은 호기심에 궁금해졌다. 그리고 며칠 후 봉달은 덕팔이 집을 비우기를 일부러 기다렸다가 그의 집을 찾아가는데 네, 주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집에 있는가? 그때 덕팔의 부인이 나와 맞이한다. 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치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으로 드셔서 치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방 안에서 거대하가는 봉달의 말과 달리 보잘것없어 덕팔의 부인은 크게 실망하는데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더니 거 조심히 들어가시구려. 그리고 다음날 봉달은 덕팔에게 들려 주머니를 키워준 데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다. 아이고, 주머니는 마음에 드시는지요? 그렇고 말고. 뭐 주머니가 좀 작은 감이 있긴 한데 뭐 그냥 그런 대로 쓰면 되니 염려 말게나. 이때 방 안에서 듣고 있던 덕팔의 아내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주머니가 작아? 그 주머니면 소중히 100개는 더 들어가겠다. 주머니가 작기는 뭐가 작아? 거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떨고 있네. 하여간 사내들이란. 이 말을 들은 봉달은 민망해했고 사연을 모르는 덕팔은 어리둥절했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사는 아씨 유진이는 마을 청년 덕수리를 좋아했다. 그녀는 그를 따라다녔는데 덕출아, 아씨. 왜 이렇게 따라다녀요?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내가 좋은 걸 어떡하니? 나랑 한번 만나줘. 아씨. 만에 하나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씨는 욕만 먹고 끝나지만 저는 멍석말이 당한다고요. 몰래 은밀하게 만나면 되지. 제발이다, 덕출아. 나 이러다 상사병으로 골로 가겠어. 그럼 이따 밤에 옥력을 물레방아에서 봐요. 그래, 알겠어. 이를 멀리서 띨띨한 삼식이가 보고 있었는데 아니, 저 처자는 김대감 댁딸? 물레방아에서 본다고? 이따 구경 가봐야겠구만.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안 따라온 거 맞죠? 아, 그렇고 말고. 내 계속 뒤를 확인하면서 왔구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긴 왜 안 돼? 날 함부로 대해줘, 덕출아. 나를 아씨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 탈례처럼 대해줘. 그러면 일단 엎드려 봐요. 응? 잠깐만. 무슨 소리 안 들려요? 글쎄, 난 못 들었는데. 하고 참 더럽게 말 많네. 빨리 진도를 안 빼고 뭐 하는 거야? 시간만 가고 있잖아. 구멍으로 밖을 쳐다보던 덕출은 삼식이를 발견하는데 저 인간이 여길 왜 기웃거려? 너 오늘 잘 걸렸다. 아씨, 밖에 똥개 한 마리가 뭐 먹을 거 있나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고기 반찬 좀 가져왔는데 그 냄새 맡고 왔나 봐요. 똥개. 당장 똥개를 쫓아내야겠어요. 그리고 짱돌 하나를 집어들어 사정없이 던지는데 짱돌에 맞은 삼식은 자신의 존재를 들킬까봐 외마디를 외치며 도망간다. 깽깽 깽깽. 어느 마을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홀로 남은 과부 금자는 하루하루 통곡을 하며 슬퍼했는데 서방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도 애통해했다. 아이고 서방님, 나도 좀 데려가시구려. 나 좀 빨리 데려가시구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계속 울음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것은 거짓 울음이 틀림없네. 내가 밝혀내겠소. 그리고 그날 밤 구름이 끼고 음침하며 보슬빛까지 내리는 밤이었다. 만복이는 금자의 집에 가는데 그래. 오늘이야 말로 저 여인을 시험할 적당한 때로다. 만복이는 금자의 집 지붕에 올라가 절구공이를 부딪혀 소리를 내며 외쳤다. 마누라, 이복의 마누라, 나도 자네를 잊지 못해 구천을 떠돌고 있네. 자네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왔다네. 자네도 나와 함께 빨리 가도록 하세. 어서 방에서 나와 나를 따라오시게. 이렇게 몇 번을 소리치자 울고 있던 금자는 놀라 집 밖으로 나와 소리치는데 여보 서방님, 물러가시오. 저리 물러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자네를 내려가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소. 나랑 함께 갑시다. 이러지 마시오. 나 더 살고 싶소. 나 절대 안 따라갈 거요. 그날 이후 금자는 2번 다시 울면서 서방을 찾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 오대감은 집안이 매우 넉넉하였으나 성품이 인색하기로 소문이 났다. 오대감이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들이 장례 비용을 너무 많이 쓰지 않을까 고민이 되었는데 세 아들을 차례로 불러 묻기로 했다. 첫째 아들을 불러 묻는다. 내 생각에는 내가 죽었을 때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생각되느냐? 잘 계산하여 말해보거라. 예, 아버님. 제 생각에는 수이며 상복이며 관에 드는 비용, 산소를 마련하 봉분을 짓는 비용 등을 모두 합하여 적어도 3,400냥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써? 너는 집안을 망칠 놈이로다. 다음으로 둘째를 불러 묻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한번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오니 여러 가지 치장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필의 포목과 얇은 나무 판자가 있으면 되게 많아야 4,50냥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너는 좀 낫구나. 허나 더 절약해야 하느니라. 다음으로 막내 아들을 불러 묻는데 제 생각으로는 비용이 들기보다는 잘하면 얼마간의 돈을 벌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오대감은 귀가 솔깃하여 묻는데 그래? 너에게 무슨 좋은 계획이 있는지 말해보거라. 예, 아버지. 저는 아버지 몸을 깨끗하게 씻어 푹 삶아 시장에 내다 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장례 비용도 들지 않고 오히려 몇 냥의 돈을 벌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내 생각이 가장 합당한 생각이로구나. 시장에 내가 팔 때는 절대 외상으로 주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놀라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어느 마을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둘은 알콩달콩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는데 여보, 이제 그만 자야지요. 우리 좋은 시간 가져야지요. 허, 이 사람. 보채지 말구려? 밤은 길다네. 그나저나 애들은 자고 있는 거 맞고. 다 확인하고 왔지요. 여보 꼭 안아주세요. 갈비뼈가 톡 부러지도록. 뽀뽀해 주세요.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임자. 여보, 그렇게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임자. 오늘도 힘들게 일하고 와서 그냥 자려고 했는데 당신을 위해 봉사를 한 것이오. 뭐라고요? 숫돌에 칼을 갈아 놓고서는 도리어 숫돌을 닳게 하기 위해 갈아주었다고 하는구려. 허, 이 사람. 아내의 입담에 웃던 남편이 말하기를 임자. 어제 당신이 내 귀를 막대기로 후벼주던데 그것은 귀가 가려워서 후빈 것이오. 막대기를 위해 후빈 것이오. 어머, 그러고 보니 당신 말이 맞소?